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물건 히스토리 분석 게시판에 있는 대지권 미등기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어떻게 보면 대지권을 미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단어가 참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봐볼게요. 자, 대지권 미등기란 말 그대로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대지권이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봐보면 보통 아파트 등기부는 집합건물 등기부입니다. 토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라는 건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원래는 토지 등기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등기부를 계속 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 이 토지 등기부를 건물 등기부로 위로 올려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등기부라고 표시합니다. 단어가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합쳤는데 왜 집합 건물 등기부라고 하는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합 건물 등기부란 거는 건물 등기부를 말하는 건데 건물 등기부 안에 토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을 매매할 때는 토지 등기부도 봐야 되고 건물 등기부도 봐야 되고 두 개 다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집합 건물 등기부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여기 있는 집합 건물 등기부 하나만 보면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등기부 하나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제 집합 건물 등기부, 즉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건물 등기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지권 미등기라는데요. 자, 등기부를 살펴보면 표제부를 잘 안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표제부를 근데 굉장히 표제부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내 돈 주고 큰 돈을 주고 집을 사는 건데 단순히 그냥 다른 것만 살펴보지 말고 당연히 살펴볼 수 있는 건 다 살펴봐야죠. 자, 표지부를 보시면 일동 건물의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건물 전체를 표시한 거죠. 자, 보다시피 1층, 2층, 3층, 4층 이게 측면로 어떤 것들은 있다라고 건물 전체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여기 아까 일동 건물에 증보했던 표시를 했죠. 표시를 했으면 그 다음 이 중에서 내가 뭐 501호다. 501호면 이 501호 전유 부분은 여기 있네. 2401호다. 2401호 전유 부분은 철공 콘크리트 구조이고 118.8352제곱미터라는 전용 부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뭐 84.9 이렇게 표시가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30평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전용 면적을 여기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401호는 전용이 118제곱미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두 개의 표제부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죠?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 그 다음에 2401호에 대한 표시, 여기만 두 개 표시가 있었고 그냥 뭐가 없었어요 방금?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물건의 경우는 바로 이제 갑구로 넘어가게 되는 거, 바로 갑구. 표제부는 보다시피 표제부 하나, 표제부 둘 이렇게만 표시해주고 있고 바로 그냥 갑구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잠깐 적어놨는데요. 자, 보다시피 표제부는요 이렇게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여기 있듯이 일동 건물의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둘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이게 없죠, 이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대지권의 표시가 없는 거죠. 자, 보다시피 아까 여기 건물 있는 상태에서 건물 전체를 표시했습니다. 이게 일동 건물의 표시죠. 이게 일동 건물 표시. 그 다음 뭘 표시해야 돼요? 토지 전체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 토지는 몇 평이고, 뭐라고 하냐면, 몇만 평이고, 몇천 평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지이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 있죠. 그 다음 뭐가 없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의 표시가 없습니다. 즉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게 2500
사온가요? 어쨌든, 2401호. 2401호라는 건물 중에 일부분은 여기에는 118제곱미터라고 표시를 해줬죠. 그럼 이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 일부분을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이 전체 토지가 아니라 일부분. 그래서 대지권의 표시. 여기까지 표시가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표시되어야만, 표제부가 완벽하게 전부 다 표시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서는 이렇게 두 개만 표시를 하고 있고, 네 개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바로 뭐라고 해요? 대지권 미등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두 개가 표시가 안 된 경우도 있고, 하나가 표시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전부 다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 대지권 미등기가 생기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설명은 그렇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지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이 표시가 안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대지권이 아예 없어가지고 대지권 등기를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서류상의 문제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뭐 대지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뭐예요?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대지권이 아직 없어서 등기를 못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요. 분양을 받고 분양대금을 마지막에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잔금을 내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잔금을 내면 이때 대지권을 등기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금을 내지 않았으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모두 다 낙찰자 인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지권이 아직 없어가지고 등기를 못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 금액을 전부 인수해야 되니까 정확히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인수하는 금액을 알아야죠. 내가 5억에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낙찰 받고 났더니 2억 더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2억을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3억에 입찰을 했다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대지권 등기가 대지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물건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물건의 경우에는, 대지권 미등기의 물건이 나온 경우에 법원에서는 대지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대지권을 소유하고 있는 곳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동양이라는 회사가 있네요. 동양이라는 회사에 사실조회서를 발송을 했고요.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을 때, 이 회사에서 여기 폐업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그냥 아예 도달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아무런 서류가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대지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것도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확인해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동양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전화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전화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다행히 이 물건에서는 이 동양이라는 회사에서 사실조회서 답변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접수를 시키면 이 접수된 내용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비고란을 보시면 기록을 해줍니다. 이 물건의 경우도 보다시피 이렇게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되어 있고, 분양대금 미납, 연체료 미포함 한 금액이 1억 600만 원이라는 사실조회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분양대금 미납된 상태니까 1억 6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연체료 미포함이니까요. 당연히 동양에 다시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체료가 얼마까지 돼 있는지 다 확인을 하신 후에 얼마를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신 후에 그 금액을 빼고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이 물건처럼 이렇게 사실조회서 회신을 제출해주면 어떻게 보면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이렇게 해주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어떤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물권 목적물의 평가에 포함됨이라고 표시가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지권 미등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조에서 회시했는데 답변을 안 주는 경우에는 연체료다. 그 분양대금을 전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므로 무조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다른 물건 보면 뭐 근저당권자가 있고 근저당보다 전입이 빠른 사람이 있고 뭐 한데 뭐 가족이니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써놨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지권 미등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대지권 미등기에 얼마를 인수해야 되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확인해 봐야 돼요? 항상 등기부를 볼 때는요, 중요한 건 당연히 갑구와 을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갑구와 을구가 중요하지만 등기부는 중요하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꼭 등기부를 보실 때 표제부에 이렇게 4개가 다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하나 내 돈 주고 큰 돈 주고 샀는데 당연히 다 살펴봐야죠. 뭐 부동산에서 산다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그냥 등기부만 보여주면 봤네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수도 하니까 부동산에서도 하나하나 모두 다 읽어보시고, 내 돈 주고 큰 돈을 내고 사는 것이므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문제 없는 상황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